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환경미학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예쁘다. 이걸 넘어서 어떤 풍경은 되게 막 경이롭고 또 어떤 건 평화롭고 왜 그렇게 느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사실 좀 18세기, 19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그 미적인 경험, 이걸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자료에도 나오는 그 숭고함이나 픽처레스크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개념들이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그냥 무심코 아, 좋다 하는 그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이에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그 18, 19세기 유럽, 이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뭐랄까, 중요한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숭고함, 그리고 픽처레스크. 네. 숭고함은 주로 칸트나 버크 같은 철학자들이 다뤘는데 예를 들어 거대한 산맥이나 막 폭풍을 치는 바다 같은 거요. 그런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느끼는 어떤 경외감. 근데 동시에 약간의 공포감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뭔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과 크기에서 오는 그런 느낌. 반면에 픽처레스크는 말 그대로 그림 같은 아름다움이에요.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조화롭고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즐거운 거 있잖아요. 잘 그린 풍경화 같은 느낌이랄까? 하나는 압도적인 자연, 다른 하나는 잘 짜인 그림 같은 풍경.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초기 논의가 그냥 자연 멋지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미학의 어떤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처음으로 인간이랑 환경 사이의 그 미적인 관계를 좀 체계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어떤 풍경 앞에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거나 아니면 아늑하고 예쁘다고 느낀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경험 안에 이미 이 숭고함과 픽처레스크적인 요소가 녹아 있는 거죠.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환경미학이 또 다른 방향으로 확 커지게 됩니다. 20세기의 확장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연 말고 다른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19세기에 잠깐 좀 주춤했던 자연 중심의 미학이 20세기에 다시 힘을 받으면서 범위를 확 넓혔어요. 도시가 커지고 공장도 늘어나고 또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니까 더 이상 멋진 자연 풍경만 얘기할 수는 없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거, 뭐 도시거리라든지 건물, 심지어는 공장 같은 인공적인 환경의 미적인 면까지 다루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립공원의 장엄한 경치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걷는 이 길거리나 아파트 단지 모습도 미학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훨씬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때부터 철학뿐만 아니라 뭐 심리학, 지리학, 환경학, 여러 분야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환경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또 건축이나 도시계획 같은 실제 디자인 분야에도 이런 미학적인 고민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단순히 아름답다, 감상하는 걸 넘어서 이 미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와, 정말 범위가 넓어졌네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복잡한 환경과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주로 보나요? 자료에 보니까 인지적 관점, 비인지적 관점 이런 말이 있던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 환경 미학을 이해하는 뭐랄까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 관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이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인지 과정이 환경을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습지가 생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 그냥 볼 때보다 더 의미 있고 어쩌면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비인지적 관점은 그런 지식이나 이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더 즉각적인 반응. 맞습니다. 비인지적 관점은 그런 지적인 분석 이전에 오는 거, 아주 즉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노을이 질 때, 와! 하고 그냥 감탄부터 나오잖아요. 분석하기 전에. 네네, 그쵸. 네, 그런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 감정, 감각적인 인상 자체가 미적 경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서 환경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저 오래된 공장 건물 분위기 되게 멋진데 근데 저기가 환경오염 주범이었다니 좀 그렇네. 뭐 이런 식으로요. 당신은 어느 쪽에 좀 더 끌리시는 편인가요?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세요? 아니면 감정이 확 오나요?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 매학이라는 게 처음 18세기 그 순고함, 픽처레스크에서 시작해서 20세기에는 일상과 인공 환경까지 다루게 되고 지금은 또 인지적, 비인지적 관점으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거 큰 흐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런 이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주변 세계, 그게 자연이든 사람이 만든 것이든 이걸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또 연결될 수 있게 돕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의 미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 그곳을 더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공감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런 환경 미학의 관점들을 그냥 세상을 해석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우리 생활 공간을 가꾸고 또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에 이걸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 주변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